모두가 아는 탑 아이돌 멤버였던 캐나다 출신 크리스. 그는 한때 소녀들을 울리고 감동시키던 오빠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네로라 하는 대형 기획사에서 배출한 탑 아이돌로 아시아 전체에서 인기를 누렸던 그룹의 멤버였죠. 큰 키에 잘생긴 외모로 데뷔부터 이목을 끌었던 그는 어느 순간 팀에서 탈퇴해 중국에 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이상한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탑 아이돌에서 죄수가 되기까지, 그가 어떤 짓까지 했길래 이런 형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크리스 우이파는 1990년 11월 6일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그의 이름은 우이판이 아니라 리자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크리스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고 여러 도시와 학교를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엄마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까지 가게 되면서 엄마의 성을 따라 우이판으로 개명을 합니다. 전에 그는 어릴 때를 얘기하면서 학교 가기가 너무 무서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 학교에 가서 한 그룹에 정착하려고 하면 또 비행기를 타고 훌쩍 떠나야 했고,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학교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때문에 항상 그의 눈에 비친 아이들은 모두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이었고, 자신만 항상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어색하게 그 모습들을 바라만 보았는데, 캐나다에 가서는 그런 게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낯선 나라에 가서 말도 안 통했으니 더더욱 친구들을 사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자신을 뒤돌아보면 항상 우울하고 어두운 아이였다고 하였죠. 크리스의 범행이 아닌 어릴 때 환경부터 말하는 이유는 아래 말씀드릴 그의 엄마 때문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물론 본인이 잘못한 행실 때문에 질타를 받았지만 그의 주변과 전문가들은 그가 자랐던 환경들이 어쩌면 범죄까진 몰라도 그의 막무가내 성격과 삐뚤어진 가치관을 만들었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엔 그의 엄마가 있었죠. 그의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우면서 다른 한부모 가정마냥 열심히 그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다만 그 부담과 열정과 온 신경이 크리스에게 쏠린 게 누가 봐도 과잉이라 할 정도로 과도한 집착과 통제욕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사업가의 기질이었던 그녀는 이혼을 하며 사업도 접고 이민을 오며 모든 자신이 해왔던 노력과 정성들을 아들에게 퍼붓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랬고 공부를 잘하여 의사나 검사, 판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학업부터 시작하여 생활 습관, 취미, 모든 게 그녀의 계획대로 돌아가야 했었죠. 어둡기만 하던 크리스는 점점 커가며 언어도 익히고 자신의 취미도 찾게 됩니다. 농구가 취미인데다 큰 키에 재능까지 있어 농구 선수 꿈을 키워보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농구 선수는 탐탁치 않아 하며 바로 거절합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애틋하고 사랑하면서도 너무 숨막히게 하는 그녀의 사랑에 그는 항상 떠나고 싶어 하면서도 또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가 자리를 뜨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며 이상형은 자신보다는 엄마의 맘에 드는 게 우선이다라고 그조차 과잉이라 할 정도의 마마보이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누군가 그가 만났던 여친들이라며 사진을 나열해 올렸는데 모두 마치 그녀의 엄마의 젊을 때 모습을 보는 듯 긴 생머리에 계란형 얼굴이라며 그는 여친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엄마 대신에 누군가를 만나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크리스는 죽어도 아니라며 부인했고 그의 어머니는 바로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그의 일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려 그 사건 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너무 정상적이지 않다, 기형적인 관계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들의 말을 너무 믿었던 나머지 그녀가 먼저 사건을 온라인에 올렸던 뚜메이주를 고소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했던 뚜는 고소당한 것 때문에 외려 크리스를 경찰에 신고하며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죠. 지금은 모두 그가 감옥에 가서 다행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녀가 똑똑한 척 하려다 괜히지 발등 자기가 찍고 자신이 그토록 애틋했던 아들을 직접 감옥에 바래다 준 거다라고 하죠. 다시 돌아와 2017년 모 기획사에서 밴쿠버에서 연습생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틋하면서도 너무 숨막혔던 크리스는 농구도 못하게 되자 연습생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아이돌이 하고픈 것보다 엄마의 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창 반항기의 최고조였던 그는 운 좋게 대형 기획사에 눈에 들었고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모두 그가 아이돌 그룹으로 있던 2년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 가장 즐거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친구들이 항상 옆에 있었고 일도 승승장구하고 회사의 보살핌과 멤버들, 팬들 사랑까지 그를 든든하게 지켜준 시기였죠. 그런데 너무 편안했던 게 흠이었을까요? 그는 지극히 이기주의였습니다. 운 좋게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 운 좋게 데뷔하자마자 바로 아시아 스타 반열에 오르고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건지 그는 갑자기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한창 팀의 콘서트가 열리던 주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모두를 당황스럽고 분노하게 만들었죠. 멤버와 회사는 물론 중국의 팬들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그것도 데뷔 2년밖에 안 된 신인 가수가 뜨자마자 바로 배신을 때리냐며 아시아 전역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달게 되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그는 팬들과 만날 만한 가수 생활보다는 연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후 엄마의 도움하에 그는 많은 투자를 받고 또 많은 인맥을 만들게 됩니다. 주성치, 펑샤오강, 양조위 등 유명 배우와 감독들과 연달아 작업하며 탄탄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이너, 미스터 식스 등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연이어 흥행하며 TV 프로그램에도 출연 제의가 오죠. 더랩 오브 차이나라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시즌 연속 3년째 멘토로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상업적 가치가 훌쩍 기존보다 더 상승하며 무려 15개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 됩니다. 루이비통, 불가리, 포르쉐 등 럭셔리 브랜드들도 앞다투어 그와 작업하려고 계약을 하게 되죠. 2017년 포브스 선정 셀럽 반열에 들어갈 정도였으니 그때의 크리스는 마냥 탄탄대로일 줄만 알았습니다. 이때다 싶어 그는 자신만의 브랜드도 만들고 자신만의 레이싱팀, 자신만의 뮤직클럽까지 만들며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우리말의 변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는 말이 있죠. 잘 나갈 때일수록 일이 잘 될수록 더 조심히 천천히 겸손하게 했더라면 그는 지금의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2016년에 이미 그는 한 차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진아라는 왕홍이 중국 유명 파파라치인 저웨이에게 제보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는 이쁜 팬들에게 연락처를 묻는다. 심심하면 팬들을 저녁에 부른다. 매니저를 시켜 클럽에서 사진을 찍게 한 뒤 그 중에서 픽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즐거움의 시간을 통제한다. 이 몇 줄의 글귀로 사람들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뉴스는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실시간 검색어가 모두 그의 이름으로 도배될 정도로 만연했죠. 이렇게 그의 연애 생활이 추락하나 싶을 때 외려 상황은 급반전을 맞게 됩니다. 진아가 뜨려고 헌장했다. 그래서 한창 가장 핫한 크리스를 이용한 거다 등 진아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해명글을 올리게 됩니다. 자신은 크리스와 우연히 알게 되고 파티에서 그가 먼저 고백 후 사귀게 되었다. 그 후로는 호텔들을 전전하며 미뢰를 하였고 그는 세심한 남친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 멤버들인 레이나 타오, 다른 중화권 스타들에 대한 험담까지 했다며 일일이 적으며 자신이 여친임을 증명하려고 했죠. 또한 자신은 갑자기 연락은 끊고 잠적한 남자친구를 찾을 수 없어서 온라인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도 했습니다. 외려 이 때문에 그녀는 팬들에게 더 공격을 당하게 되고 성룡을 비롯한 크리스의 여러 스타 동료들도 앞다퉈 웨이보에 크리스를 믿는다며 글을 올려 이 일은 이대로 점점 잠잠해지게 됩니다. 대신에 캐나다 정력왕이라는 우픈 별명까지 생기지만 그의 커리어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진 못했죠. 유혁비와 작업했던 영화가 이때 상영하게 되며 외려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라도 그가 자신의 행실을 돌이켜보고 했더라면 어쩌면 뒤에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든 이 정도로 다 무마되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1년 뚜가 등장합니다. 크리스는 위챗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들에 접근한다. 그는 뮤비 주인공을 시켜주겠다며 약속을 잡고 만나며 그녀들을 찍은 사진을 저녁 술상 테이블에 올려 마치 과거의 황제가 여인을 택하듯이 잠잘 상대를 픽한다며 이미 20여 명의 피해자가 있고 모두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도 그의 여자친구였고
모든 피해자들은 똑같이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꽃을 들고 우리에게 왔고 팝콘과 간식을 사들고 영화관 대관까지 하여 사랑을 받구나 느끼게 하였으며 잠을 자고 나면 다음 날부터는 낯선 사람인 양 아예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짧디짧았고 마치 모두가 공주였다가 한순간 내던져진 반려견 마냥 충격과 슬픔이 너무 컸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그다지 큰 이목이 쏠리지 않았던 이 사건은 크리스가 모두 거짓이며 자신은 그들과 사귄 적이 없다며 뚜를 고소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자 뚜의 뒤에 있었던 미성년 그녀들까지 모두 나서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없는 상황에서 그와 하룻밤을 보내고 강제로 관계 성립이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뮤비 주인공, 또 누구는 데뷔시켜준다며 접근 후 술을 먹이고 강제로 관계를 가졌으며 그 뒤로는 일적인 얘기는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그 정도로 문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건지 크리스의 엄마와 뚜가 서로 맞고소를 진행하며 경찰이 개입하게 되고 그 실체가 모두 사실로 증명되며 크리스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과거 크리스는 한 TV 프로그램 중 남자라면 규칙들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과는 달리 그의 행실은 문란했고 가벼웠습니다. 2020년 11월 12월 4일 3명의 여성이 만취 뒤 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고 2018년 7월 크리스는 자신의 자택에서 타인과 함께 2명의 여성을 술을 먹인 뒤 음란 행동을 하였으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베이징 조양구인민법원은 그의 이러한 행위가 강간, 군중음란 등 죄명으로 13년의 유기징역 및 출소 후 즉시 강제 출국 명령 등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즉시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도 1심 유지를 명령 및 항소 기각을 판결하였습니다. 씨는 뿌린 대로 거두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비록 20여 명의 피해자의 피해 사실건이 재판에서 모두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의 죄목을 묻기엔 충분하였으며 이로써 그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려던 자신의 행실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왕성했던 활동으로 수십 개의 유명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광고 모델에서 잘리는 건 물론 거액의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조사하면서 그와 어머니가 운영하던 회사가 탈세했다는 정황까지 발각되며 탈세 금액 및 벌금으로 약 6억 위안, 한화로 약 1147억까지 물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였다가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가 홀로가 되고 싶어서 자신을 키워준 둥지를 떠나더니 진정한 홀로가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톡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 다 펴고 자기에도 불편한 아주 작은 톡방에 변기까지 있고 그가 지내던 호텔이나 호화스런 자택에만 있던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힘들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올해 누군가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친구 보러 구치소에 갔는데 크리스랑 같은 호실이래. 감옥 안에서 가끔 노래 가사도 만들고 입안에서 반장이래. 안에 있다 보면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반장이라는데 그가 거기서 가장 길게 징역받아 다른 죄수들을 관리한대. 또 그가 안에서 적응을 너무 잘했는지 살이 많이 쪘으며 많은 여자들과 문란한 생활을 즐긴 탓인지 성병도 걸리고 건강하지 않다고 전해졌습니다. 크리스가 13년형을 마치고 나오면 그는 46세가 됩니다. 거기다가 그는 중국에서 중대범죄자로 분류되어 형기를 마치고 즉시 캐나다로 추방되는 것인데 캐나다에서는 성범죄자에게 가족 상담, 집단 상담, 인지행동 치료와 함께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어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어쩌면 그는 캐나다로 향하자마자 바로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